좀 긴장서. 아, 뭔 긴장이 돼, 긴장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자, 시작합시다. 제가 뭐 영감을 받는다, 뭐 이런 것보다는요, 열정과 노력이 없이는. 아니, 아직 홍보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래?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찾아보고 아, 감사합니다. 사실 만들어내기 힘든 과정이죠. 스스로 즐겼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산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전공을 담당하고 계신 류수환 교수님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산대학교 디자인학부 만화 애니메이션 전공 유수환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에서 주로 배울 수 있는 전공 지식이나 활동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만화 애니메이션 전공은요, 보통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제작과 웹툰 제작 두 가지가 있고요. 근데 요즘 저희 학교 전공 학생들은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웹툰도 좋아하고요. 또 일러스트도 좋아하고 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니메이션, 웹툰, 그리고 일러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지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KBS 애니메이션 공모전에 선정되신 니니 머안이라는 교수님의 작품이 올해 7월부터 방영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과 혹시 새롭게 기획하고 계신 작품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직 홍보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래? 교수님이랑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찾아봤죠. 아, 감사합니다. 니니 모안이라는 작품은 KBS에서 7월 14일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귀여운 아기 공룡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준비 과정들을 귀엽고 깜찍하게 그리고 발랄하게 만든 애니메이션이고요. 이 니니 모안이 제작은 2년 전부터 캐릭터를 구성하고 기획부터 시작을 했던 작품입니다. 네, 백지 상태에서 여백을 채워나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러한 작품을 만드실 때 교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영감을 받으시나요? 사실 제가 뭐 영감을 받는다 뭐 이런 것보다는요, 다양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정보,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무슨 시나리오 작가도 아니고 뭐 국어 국문학과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지만 다양한 이야기, 정보,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부산에도 공룡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면서 이 내용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멋지게 아름다운 말로 영감을 얻는다는 것보다는 우리 학생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경험 그리고 많은 활동 그리고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즐거운 경험이랑 다양한 정보 속에서 영감을 얻으시는군요. 네네. 그렇다면 웹툰 애니메이션 작품을 하나를 제작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럼요. 애니메이션 만드는 데는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애니메이션을 보면 15분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잠깐 끝나고 보니까 뭐 그냥 참 재밌다 이걸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사실 애니메이션은 보통 2년 정도의 제작 기간을 갖추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요. 특히 극장용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를 준비하거든요. 물론 더 길게도 하지만. 그래서 보통 평균 4년, 2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애니메이션이라는 작업은 되게 고달프고 힘들고 긴 시간이기 때문에 작품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열정과 노력이 없이는 사실 만들어내기 힘든 과정이죠.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네요. 네네. 그리고 교수님께서 올해 1월에 만화 공간 반다를 개관하셨는데 이러한 문화 복합 시설을 만드신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문화공간 반달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사실은 부산에서도 산 위쪽에 제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문화 소비를 생각보다 많이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친구들은 문화 소비를 많이 하고 어떤 친구들은 문화 소비를 덜 혜택을 받는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가슴이 아팠고요. 그래서 마침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집을 도서관으로 꾸미면 어떻겠냐라는 혼자 생각을 갖고 있다가
또 많은 분들이 책을 기증해 주시고 또 제가 아는 많은 분 대표님들께서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문화공간 반달을 개관하게 됐고요. 지금 작지만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문화공간 반달에서 책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또 2층에 가면 VR 그리고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고요. 3층에는 웹툰도 배울 수 있는 장비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아직 이제 준비를 안 했지만 아이들이 제작할 수 있고 또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다양한 손이나 몸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취지의 공간이네요. 네네. 오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가 한국 웹툰과 애니메이션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 일본, 미국, 중국과 같은 타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애니메이션만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실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고요. 또 만들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세한대학교 교수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제작자다, 총감독이다. 이걸 다 떠나서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 기획력,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애니메이션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팔리는 이유도 그 하나겠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을 많은 친구들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전 세계에서는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판매가 많이 돼서 세계 어딜 가든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훌륭한 제작 국가입니다. 네, 요즘 미디어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OTT 산업이 대중화되었는데 네. 이런 변화가 우리나라 웹툰 애니메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죠.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은 연령층이 낮은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분위기였었어요. 그런데 OTT는 어때요? 전 연령층을 볼 수 있는, 내가 골라서 볼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제작하시는 대표님 그리고 기획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유아용 애니메이션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연령층을 만들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고 구성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OTT가 지금 시장이 열리면서 다른 나라보다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의 시장 그리고 산업은 앞으로도 3년, 5년 안에는 아마도 전 세계에서 최고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OTT 산업 발전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웹툰은 드라마나 영화화 되기도 하고 접하기가 간편해서 지금도 종종 보고 있는데요. 반면에 애니메이션은 어릴 적에만 보고 지금은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어린 연령층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죠. 반면에 외국의 경우는 전 연령층이 볼 수 있게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문화를 따라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특정 연령층만 타겟팅하는 게 좋은지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전 연령층을 타겟으로 잡고 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잖아요.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대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만든 애니메이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연계돼서 OTT 산업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전 연령층으로 포함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전 연령층이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질 거고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아이들, 청소년들이 분명히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과거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한국의 웹툰과 애니메이션 문화가 많이 대중화된 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기성 작가들이 다양한 매체에 노출되면서 인지도도 높아진 편이죠.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부산은 아직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부산시에서 부산의 K 콘텐츠 산업을 위해 향후 5년간 4천억 이상의 규모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네. 교수님께서는 이 지원금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산은
현재 컨텐츠 중심 대학이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2023년 기준 웹툰을 전공할 수 있는 대학이 6개 대학이고요. 애니메이션을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이 5개 대학입니다. 예를 들자면 11개 대학이 2023년에는 부산에만 있는 거죠. 그건 뭔 이야기 하자면 부산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부산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시도 이번에 이렇게 좋은 지원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산업이 살아야 대학이 살고요. 대학이 살면은 그 이후로 또 산업과 연계해서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가 콘텐츠를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큰 예산들이 산업을 위해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에 있는 애니메이션 관련 콘텐츠 기업들이 사실은 적게 그리고 되게 힘들게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메이드 인 부산이라는 작품으로 공중파에 방영하고 있어요. 올해는 니니 모하니가 부산 메이드 인 부산으로 만들어지지만 작년, 재작년 계속적으로 부산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공중파에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산의 콘텐츠 산업이 살면 부산에 있는 대학도 살고요. 또 대학이 산다라는 건 부산의 콘텐츠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도 지금보다 더 기회의 장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벌써 마지막 질문이네요. 벌써요? 네. 이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어떠한 직업이든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전공을 하는 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전공을 하면서도 앞으로의 미래를 대면 걱정이 많이 돼요. 과연 내가 취직할 수 있을까? 내가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거리가 많다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열정적으로 미쳐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열심히 한다라는 건 뭐 공부를 한다라는 개념보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양한 경험도 하고요. 여행도 가고요. 책도 보고요. 영화도 보고요. 어쩔 때는 하루 종일 자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게 게으르거나 무절제한 것이 아니라 목표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자기를 여유와 경험을 쌓는다면 분명히 자기가 전공하는 거에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분명히 어느 한 곳에서 본인은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선보다는 많은 경험과 그리고 많은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즐겼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이렇게 류수환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 웹툰과 애니메이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7월 14일에 방영되는 니니 뭐하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본방사수. 오늘 좋은 말씀과 함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그럼 저희 다 같이 카메라를 보고 인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대학교 사랑해주세요.